하이데거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바탕에서 인간을 규정하고자 제안한다. 그럴 경우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또한 새로운 세계관, 신관, 학문론, 예술론, 기술론 등이 파생되어 나올 것으로 믿는다. 자, 여기서 우선 본다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바탕에서 인간을 규정한다 하는 얘기는 가장 큰 전제가 선입견 없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입견 없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면에서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thing itself라고 할 거예요. 그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방법은 하나의 기초적인 학문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현상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우리 인문과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질적 연구할 때 어떤 이런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존재를 만나거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걸로 우리가 충분하죠.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그냥 내가 아는 개념이나 내가 아는 지식, 그걸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데, 사물을 깊이 이해하거나 대상과 깊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외부 세계가 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있죠. 그런데 대륙 쪽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내면 세계예요. 우리의 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순수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하고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무관하게 생각을 했지만, 후설이나 하이데거에 오면 조금 내용은 달라져요. 그런데 후설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이데거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후설의 인식론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어떤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으로 파악이 되는데,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생각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후설의 스승이었던 브렌타노라는 철학자의 개념이죠. 그 개념은 어떤 중세 철학에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인텐셔널리티라고 합니다. 인텐셔널리티 우리가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대상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데카르트의 순수한 주관론이 아니고 여기서는 후설이나 하이데거로 넘어오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물론 지금도 내면 세계를 중요시 하긴 하지만, 여기서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을 하는데, 그래 외부 세계가 있어도 내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외부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세계도 없는 거죠.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은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순수 주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엄마는 내가 생각만 하면 나타나니까 아이는 자기가 엄마를 창조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적인 생각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창조한다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이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 항상 엄마가 나타나. 내가 배고프면 엄마가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관심을 보이는 순간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라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단계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옴니펀던스라고 전능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겠지만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 뭐 이런 개념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현상학 쪽에서는 의식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대상 혹은 세계가 출현하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텐셔널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대상을 대할 때 그 대상이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는 거죠.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미 이 존재 자체는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대상은 아닌데 이걸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어떤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어피어런스가 있는데 어피어런스는 에센스하고 연결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어피어런스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편견 없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 외관으로 우리가 외관으로 만나는 이 대상이나 사물 세계를 그 본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 혹은 형상적 환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를 해요. 현상학은 따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만큼 현상학에 대한 문헌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종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뭔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에포케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게 판단 중지라는 건데 이 판단 중지가 분쟁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자기가 어느 쪽이 옳다고 손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에포케를 대부분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도 우리는 그 실체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가지고 바로 판단해버리죠. 그래서 우선 판단 중지를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을 내서 벗어나야 대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판단 중지라는 개념이 현상학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선입견 어떤 말하자면 어떤 신조 선입견 믿음 뭐 이런 것에서 일단 놓여놔야 된다. 놓여나고 나서는 여러 모습이 있을 때는 그 모습 중에 어떤 것이 꼭 기묘한 것인가를 본다는 그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모습 중에 가장 이센셜한 것을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어떤 외형 속에 드러나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현상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상학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학자마다 다르게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봐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혼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비혼의 얘기 속에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시간에는 내가 내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나 혹은 내담자를 잘 돕고 싶다는 소망이나 내담자에 대한 어떤 이해, 내담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담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어쩌면 정신분석 속에서는 개념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현상학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혼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임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평가나 진단 혹은 내가 이 내담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여기 현상학적인 방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는 건 현상학 쪽에서 이게 pure consciousness라는 용어를 써요. 순수 의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상학 쪽에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임상가가 내담자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담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도 결국 후설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상학적, 실존적 현상학이라고 할까, 현상학적 실존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를 공부하면 후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꼭 파악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견해는 정신분석이나 심리 상담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풍차를 준다고 생각이 돼요.